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을 더 늘려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탄소 중립 혹은 넷 제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죠. 이를 위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탄소 배출 권역 제한, 또 친환경 기술 개발과 적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관심과 실천입니다. 최근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모처럼 준비한 장혁수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환경에 대한 이슈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산업도시 포항에서 탄소 중립 아젠다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분이죠. 황철원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센터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탄소중립지원센터,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좀 사실 몰랐습니다. 네. 몰랐고 어느새 1년이 됐는데 이게 어떤 센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저희 센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서 포항시 탄소 중립 정책과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한 추진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환경부와 포항시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기관입니다. 네. 기본적인 업무로는 다음과 같은 네.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탄소 중립, 포항시의 탄소 중립입니다. 포항시의 탄소 중립 기본 계획 및 기후 위기 대응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하는 업무. 두 번째, 포항시 에너지, 산업, 수송, 네. 또 각 분야별 탄소 중립 구축을 위한 모델 개발. 세 번째로 탄소 중립 관련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네. 네 번째로 이러한 온실가스 통계를 작성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해서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인벤토리를 작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방금 이제 환경부 말씀하셨는데 정부 기관, 정부 관련 기관들이 있겠다만 포항시에 이런 센터가 있다면 분명히 뭐 어떤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정부 기관은 아시다시피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등등 환경관리 업무를 하는 데서 국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는 또 녹색 성장위원회라고 예. 이제 큰 국가 대통령 직속 녹색 성장위원회 있고 이제 이 각 지자체에 이렇게 이제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만든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작년도부터 한 기관씩 연구기관으로 위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에 한 개 기관씩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예. 경상북도 전체에 탄소 중립 지원센터가 있고 네. 그리고 각 지자체는 포항이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미, 예. 상주, 군위 이렇게 이제 한 4군데 정도가 지금 조직이 돼서 활동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센터가 설립된 지 한 1년이 됐다고 했는데 그동안 주로 어떤 사업들이 좀 추진돼 왔나요? 예, 한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5월 달 포항시로부터 지정 위탁을 받고 딱 1년 됐네요. 예,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개소식을 좀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했는데 뭐 개문 발차를 했죠. 네. 개문 발차를 할 동안 또 문이 열렸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면서 왔는데 예. 그동안 이제 개소식 하기 전까지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개소식 하고 나서는 이 탄소중립센터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톱다운 형식의 어떤 그런 기후변화에 대응 대책이 아니고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 대책은 바톤업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시민단체 혹은 소상공인 포항시에 존재하는 각 기업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러한 각 기업체 내지는 시민단체, 시민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협의체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지금 현재 조직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교육 문제에 있어 갖고는 네. 메타버스라는 어떤 그런 IT를 이용한 네. 그 교육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홍보 프로그램을 우리 포항시에 있는 대학생, 청년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초중고등학생에게 시키는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덧붙여서 이제 우리 스포츠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면 네. 스포츠는 설린대, 한동대, 포항대, 포항 지역에 조재하는 대학생입니다만 네.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대학생들이
탄소 중립 확산 인식에 앞장서서 메타버스 교육폰을 가지고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세대에 나가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연구 활동도 많이 하시나요? 네, 연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체적인 연구 활동은 이제 우리가 저희 한동대학교가 한동대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한동대에 센터가 한동대 안에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예. 센터가 한동대 때문에 한동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이 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큰 교육기관이 과연 온실가스를 연간 얼마나 배출할까? 일단 그 연간 얼마나 배출할까는 한 인벤토리를 작성해야만 그렇겠죠. 그게 한 대책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그 인벤토리를 작성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떤 결과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 내지는 대학 구성원들이 과연 그러면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만 감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그 한동대 내에서 아마 6월 달이 되겠습니다만은 무비 나이트라는 페스티벌을 무비 나이트. 기획하겠습니다. 어떤 행사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환경 위험에 관련된 그 영화를 야외에 이제 상영을 하고 네. 거기에 여러 이제 우리 학생들 내지는 한 2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앉아서 야외에서 그 영화를 감상하면서 환경에 대해서 즉 기후 위기 대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특히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야외 공연장 같으면 뭐 깔대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탄소 중립에 걸맞게 또 CO2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 깔대라든가 예. 이런 것들 준비해서 기후 위기 대응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대학생 서포터즈 네. 주로 보니까 이제 사회적 참여에 이제 기치를 두고 있는 그런 기치다 보니까 이제 대학생들의 참여도를 이끌어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보니까 대학생들이 진짜 현장에서 환경 활동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드는데요. 네, 이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나요? 스포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예. 말씀드리면 이 스포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50년 포항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포항시 소재대학? 포항시 소재대학을 에서 이제 동아리처럼 그렇게 지원서를 받아서 조직을 했습니다. 예. 하고 이들의 어떤 가장 큰 소명은 뭐냐면 이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 미래 세대의 그렇죠.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눈높이가 맞아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도 교육자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우리 교육도 이제 눈높이 맞춰서 교육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발상이랄까 그런 도구랄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대학생 입장에서 과연 미래 세대를 위해서 탄소 중립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친구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이해도가 좀 더 높을 수 있겠군요. 당연하죠. 예. 자,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이 테마 결국 이제 전 지구인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늘 강조를 하시는데, 자, 탄소 중립 지금 이 시대에 왜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공감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까요? 예, 먼저 이제 탄소 중립의 개념을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뭐냐면 탄소라는 것은 이때 탄소라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이야기합니다. 네. 이산화탄소는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또 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그렇죠. 그런 그 대기의 그 요소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너무 많이 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먼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2050년도에 네.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되는 탄소량과 CO2양과 그리고 흡수하는 CO2량.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흡수 CO2가 있고 또 네. 배출되는 CO2가 그렇죠. 있습니다. 이것이 2050년도는 흡수량과 배수량이 제로가 되는 영이 그게 되는 것.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탄소 중립 2050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탄소,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있는 가스 중에서 굉장히 많이 배출됩니다. 네. 그 예로 잠깐 말씀드리면 네, 말씀하시죠. 예. 온실가스라는 개념을 또 다시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온실가스라는 것은 지구 온난화에 직접 관여하는 그런 화학 물질 가스입니다. 근데 온실가스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가 있고 메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산화질소가 있고 과불화탄소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걸 다 묶어서 네, 온실가스. 그거 다 묶어서 온실가스라 그럽니다. 예. 온실가스 그런데 그럼 왜 이산화탄소인 탄소 중립을 강조하느냐? 이러한 온실가스 중에서도 지구 온난화 지수 및
온실가스, 온실 효과 기여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지수는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 그 외에 메탄이라든가 산화이질소, 그 다음에 이제 과불라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요. 한 10,000배 정도 이산화탄소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산화탄소냐? 예. 양이 많습니다. 아, 양이 예, 많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양은 전체 온실가스의 한 88%가 됩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는 뭐 4.8%, 산화질소 같은 경우는 2.8%, 그 다음에 과불라탄소 같은 경우는 한 3.8%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온난화 지수는 굉장히 이산화탄소가 적지만은 하지만 양이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기여도가 온실 효과의 기여도가 굉장히 크죠. 아, 그 양을 그래서, 줄이자. 그렇죠. 아, 예.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 그래서 탄소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많으면 온실가스 감축이 되지 않겠죠. 그렇겠죠. 그럼 지구온난화는 계속되고 기후변화에 의한 우리들의 어려움은 점점 더 크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 지구인이 동참해야 될 아젠다라면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우리 정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이 있죠. 그런데 그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 어렵지 않다. 굉장히 쉽습니다. 예, 일상생활에서. 예. 예를 들면 시민생활에서 실상이 좋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먼저 안 쓰는 콘센트를 뽑는다든가 전기절약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에어컨의 적정 온도를 유지한다든가. 그다음에 일회용 소비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을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쉬운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쉬운 것들을 저희들이 잘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 저도 잘 못하겠습니까? 못했어요. 예. 우리 앵커는 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쉽게 아니라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라기보다도 그것들을 하게 되면 불편하게 되겠죠. 아, 그렇겠군요. 예를 들면 더운데 에어컨을 적정 온도로 해라. 일단 내가 시원해야 되니까. 시원해야 되니까 불편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절약하고 적게 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불편하게 우리 된다. 스스로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자. 음. 조금만 불편한 생활을 하자. 음. 라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편한 생활을 하면 이 문제는 실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조금만 불편하게, 조금 덜 편하게 생활하는 일상생활을 하면 얼마든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불편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자, 어떤 시민들의 관심을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실생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게 이렇게 하려면은 사실 좀 물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 좀 더 불편한 생활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어렵겠죠. 사람이 다 편하게 그러니까요. 원하니까 예. 그렇겠죠. 그러나 마인드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이해시키고 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죠. 네. 특히 이제 미래 세대들은 굉장히 이제 이분들이 우리가 이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네. 따라서 우리가 이분들에게 교육시키고 지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해야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포트스를 이용한 스포트스의 어떤 그런 그 도움을 받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상반기에는 중학교 2곳, 초등학교 2곳을 비롯해서 총 8회차 정도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한 포항시 톤서 중립 시민협의체를 통해서 각 사업별로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는 리빙랩이라고 있습니다. 리빙랩. 예, 리빙랩. 예. 리빙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를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 생활 속의 실험장이라는 생활 속 건데요. 실험장.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각 읍면동에 원래는 한 시범사업으로 한 5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이미 이제 우리 시민들이 환경 문제, 기후 대응에 관한 문제를 많이 좀 알고 있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리빙랩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이렇게 실천하면서도 나름대로 바텀업에서 방법, 아이디어들이 떠오는 거예요. 반성해야 될 점, 아니면 지속해야 될 점, 좀 더 좋은 방법,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듣습니다. 네. 자기 실천하는 사항들을. 그렇죠. 그리고 아하. 그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가 높게 네.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도출한 것을 다시 또 시민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런 활동이 리빙랩 활동이라고 있는데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에 한 5개 정도의 시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생활 속 문화로 자연스럽게 스며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 프로그램도 있지만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또 우리 생존과의 문제인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뭐 인센티브라도 줘야 되지 않냐, 뭐 쿠폰이라도 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요구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예, 있죠. 우리 이제 각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각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그 문제를 하다가 보류를 하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규제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예.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확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체계적으로 네. 확립을 해야만 하고요. 아까 그 말씀에 조금 더 붙이면 네. 이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네. 기업들은 사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포스코가 아니면 대기업이 유럽에 어떤 철강을 생산한다든가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네. 유럽까지 갖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벌써 탄소 국경세라는 것이 붙어갖고 아, 국경세.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이중 과세 내지는 차별인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어쨌든 이산화탄소량을 줄이지 않으면 탄소 발자국의 어떤 그런 흔적을 줄이지 않으면 사활이 걸려 있겠죠. 네. 그런데 중소기업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은 뭐 그렇게 이제 규제가 안 되고 있고 또 보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느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빨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제할 건 규제하고 또 인센티브는 줄 건 주고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죠. 물론 이제 탄소 포인트제라든가 약간의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탄소 포인트제. 그런 것들이 결정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그런 정책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국경서 말씀하셨는데 포항이 사실 철강 도시잖아요. 네,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산업 도시인데 네, 네.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포항을 좀 주목하는 주목도가 좀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이 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선도가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합니다. 지금 포항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 부분에서 산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네. 특히 포스코라는 국내 대표적인 철강 기업이 있어갖고 네. 이 철강 기업은 철광석을 환원하는 단계에서 이산탄소를 굉장히 많이 그렇죠. 배출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포스코도 이산화탄소를 매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철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석탄을 사용하지 않고 수소라는 것을 사용해서 수소 환원철을 공정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마 포스코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건 뭐 포스코의 어떤 그런 기업의 어떤 그런 그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또 생존 없는 방식이고요. 위치가 있는 네.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포스코의 그런 어떤 선진적인 탄소 감축 방법, 뭐 시민들 내지는 중소기업들에게 극히 뭐 하이텍 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포항시 전체가 2050 그 탄소 중립에 위해서 갈 수 있도록 포스코에 절실한 협조를 우리가 요청하고 그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센터장님의 경고, 뭐 센터장님의 경고가 아니고 어쩌면 지구의 경고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행동들이 뭐 집단화되지 않겠지만 일단 행동들이 이게 실천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지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뭐 일반 학자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이미 또 많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일입니다만은 탄소 중립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미 1995년도부터 네. 베를린에서 시작된 그 COP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COP 회의라는 것은 뭐냐면 COP of Parties, 당사자끼리의 컨퍼런스거든요. 컨퍼런스 오브 파티스 컨퍼런스인데 그 당사자라는 것은 뭐냐면 유엔 기후 협약 기구에 가입된 당사자끼리 이제 그때부터 지구가 뜨거워지겠다는 사실을 그 알고 지금 매년 벌써 올해 27회고 내년이 28차 COP 회의가 아마 내년에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8년 동안 계속 해오면서도 아직까지 뚜렷한 걸 찾지를 못했는데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시작된 것은 뭐냐면 1997년 교토 의정서가 발행된 그 COP
회의였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이산화탄소 문제가 정식으로 아젠다가 되고 감축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15년도에 파리 콥 회의에서는 지금 지구가 온실가스가 이렇게 배출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리 기후 협약. 그렇죠. 예, 예. 엄청 타격이 입는다. 그래서 2도 이상이 올라간다면 2도 이상 지구 예, 온도가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간다면 경제적인 타격은 당연한 거고 또 경제적인 타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물이 자랄 수가 그렇죠.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전 세계 인구가 곤란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도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전 지구적인 지형이 이제 앞으로 역대급이란 말이 계속 역대급이 그렇죠. 될 겁니다. 그렇죠.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도 그럼 태풍이 없었느냐? 있었죠. 네. 예전에도 덥지 않았냐? 더웠죠. 그렇죠. 춥지 않냐? 추웠죠. 이제는 덥고 춥고 비 많이 오고 하는 것이 횟수가 더 많아지고 강도는 더 세지고. 강도는 더 세지고 그래서 매년 역대급 된다는 거예요. 왜? 예. 뭐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 의한 현상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구 온실가스 문제는 엄청난 지구의 재앙을 초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최근 재미있는 사실이 이제 예. 하나 있습니다. 예. 4월 달에 있었던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결인데요. 아, 예. 이게 사법부에까지 가서 이제 판결이 나온 겁니다. 예. 한 유럽의 할머니들이 한 2,000명, 2,400명 정도 할머니들이요? 예, 모여가지고 스위스 정부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아, 예. 당신들 정부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질이 저하됐고 수명이 단축된다. 여름에 더우면 할머니들 더 힘든답니다. 그래서 당신들 우리한테 배상을 하라. 이렇게 이제 소송을 걸었어. 이런 일이 있었군요. 결론이 예. 났습니다. 예. 그래서 1인당 1억씩 배상하라. 하하. 이 사법적인 첫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각국이 잘 대처를 못하면 예. 이런 재판 문제가 돼갖고 지금 정부가 배상하게 될 그런 이거 아마 이 세계적인 첫 그 판결이라 그러는데 야. 이것이 이제 각국에 파급이 되면 예. 각국 정부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처럼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하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 지구적인 이야기죠. 전 지구적인 얘기가 예. 이제 확산될 수 있다는 예, 그렇죠. 얘기죠. 그게 사법적인 판단이 처음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그렇죠. 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올해 우리 시민들과 또 기업들과 함께 탄소 중립 활동 많이 또 하실 텐데 올해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예,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크 체제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또 횟수도 늘리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탄소 중립에 대한 한 발자국씩 움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점점 참여하는 기관이 더 늘어나고 여기에 가입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포럼들. 다양한 활동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열심히 알리고 또 자체적으로 각 그 수송 부분, 건물 부분, 그다음에 학교 건물도 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해 가지고 내년에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하고 정책을 방시라든가 시민들에게 보여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포항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해야 될 역할들이 이제 분명한 것 같은데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텐데 결국은 또 해야 될 일들이 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시민들과 기업들이 함께 이런 관심을 가지고 가치 인식 확산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꾸준히 이제 할 예정이고요. 네. 당장의 큰 효과는 뭐 기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참 점점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좀 더 나은 그 실천 사항으로 방향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한 활동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원래는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인 교육을 실천할 것이고요. 그다음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운영 지침이 근거가 되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도 계획 또는 시군구 계획을 이제
탄소 중립 내지는 녹색 성장을 위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적극 저희들이 연구력을 동원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의 기후 위기 적응 대책에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 모델을 개발하는데 저희들이 또 연구력을 동원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큰 카테고리 내에서 탄소 중립 모델링을 하고 전략적, 영구적으로 포항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적극 저희 센터가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지원 조례안이 좀 마련돼 있습니까, 조례가? 예, 지금 조례안이 마련돼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예, 예.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너무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황철원 센터장에게 탄소 중립이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고 뭐 저에게 탄소 중립이란 하나의 이제 생활이 됐습니다. 생활이 됐고요. 지금 잠깐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류가 지금 살아오면서 몇 가지 혁명을 거듭했습니다. 첫 번째 불을 사용했죠. 네. 불을 사용해서 정주 활동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농업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시다시피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WWW IT 혁명이 일어났어요. 네. 이러한 것들은 뭐 때문에 일어났겠습니까? 인간의 욕망, 편리, 인간의 욕구를 해방시켜서 필요성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어날 혁명은 뭐냐면 정신혁명입니다. 환경혁명입니다. 환경혁명. 네. 환경혁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혁명에 비해 가지고 욕망의 해방이 아니고 욕망을 컨트롤하는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더 불편한 생활하자. 조금만 덜 편한 생활하자. 이런 것이 바로 저희들이 컨트롤이 돼야 되고 생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아마 지구 온도 평균 2도가 아닌 1.5도 정도의 어떤 그런 온도의 지구를 물려줄 수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거대 담론 같은 이슈들의 해법도 사실을 따지고 보면 작은 부분에서 출발합니다. 관련 기업들 또 기관 단체들의 역량 물론 중요합니다만 결국 사회적 움직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목표한 지점에 이르는데도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속 실천, 작은 것 하나라도 지금부터 실천하는 게 가장 좋은 처방입니다. 장윤석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ands full of wishes might as well be